안녕하십니까, 덕화농원입니다. 오늘은 올 봄에 조경수를 식재한 밭에 왔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문구로우를 식재한 곳입니다. 올 봄에 식재할 때 문구로우는 20cm 정도 되는 묘목을 식재했고, 현재는 40cm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문구로우는 뿌리는 약간의 청근성이고 수폭이 잘 차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정을 한번 해서 외줄기 형태로 잡아준 상태인데, 문구로우 같은 경우에는 1년차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여러 줄기를 외줄기 형태로 잡아줘야 수영이 이쁩니다. 여러 줄기를 다 키우면 수폭이 너무나 넓어지고 나중에 성목이 됐을 때 나무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줄기 형태로 수영을 잡아 주어도 폭이 잘 차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묘목을 식재해서 현재 평균 30에서 40 정도 성장을 했고, 내년이면 거의 대부분 1m 20 정도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블루 헤븐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블루 헤븐은 블루 엔젤의 어미격인 모주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헤븐에서 블루 엔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엔젤과 블루 헤븐은 특성이 많이 비슷합니다. 블루 엔젤과 비교하면 블루 엔젤보다 수세는 좀 강하면서 은청색은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감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 헤븐은 삽목이 잘 안되고 번식이 어려워서 묘목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에도 2년 만에 발견한 블루 헤븐을 올 봄에 거의 터리묘로 식재를 해서 지금 25cm에서 30cm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처음 식재할 때 15cm 정도 되는 묘목을 식재했는데, 문구로우나 블루 엔젤에 비해서 성장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터리묘로 식재를 해서 뿌리를 잡느라고 성장을 많이 못했지만, 이제 뿌리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쪽에 문구로우나 저 아래쪽에 블루 엔젤을 거의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루 헤븐이 은청색이 좀 더 밝고 오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블루 헤븐부터 지주를 꽂기 시작해서 저쪽 문구로우 쪽으로 지주를 꼽아가고 있습니다. 문구로우는 약간의 천근성이라 지주를 해주고 있고, 블루 헤븐은 뿌리가 터리묘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 누워서 지주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블루 엔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블루 엔젤은 올 봄에 대략 20cm 정도 되는 묘목을 식재해서 현재는 평균적으로 40cm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블루 엔젤하고 저쪽 아래에 블루 에로우 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식재 1년차에는 블루 엔젤도 문구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줄기로 재배를 할 경우 수영이 이뻐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서 이 가지를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리를 해주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내년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일이 더 많아집니다. 나무가 1년을 더 성장하기 때문에 전정해야 될 가지도 많아지고, 어차피 전정을 해서 버려야 될 가지를 키우느라 양분 손실도 많기 때문에 1년 차에 전정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 줄기로 나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원추형 향나무 계통 나무들이 이대로 키워도 원추형으로 자라긴 합니다. 블루 엔젤이나
블루 에로우, 뭐 스카이 로켓향, 문그루 이런 나무들이 다 원추형으로 자라기는 하는데 아주 강한 줄기 두 개를 키울 경우 나중에 성목이 됐을 때 외줄기 형태의 나무보다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목기 때 1년차 때 이렇게 전정을 해주면 지금은 좀 휑해 보이지만 이쪽에서 내년에 가지들이 발생해서 공간을 다 채워 나갑니다. 요즘에 이런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나무들이 많이 출하될 때는 수영이 좋아야만 판매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막 키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정을 통해서 수영을 좋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성목이 됐을 때 경쟁력이 더 좋아집니다. 1년차 때 이렇게 전정을 해주는 게 편하고 좀 더 나무를 이쁘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 밭에는 블루 에로우, 블루 엔젤, 블루 헤븐, 문그로우 이렇게 4가지 품종이 15,000주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전정을 하는 방법은 하단부터 두 줄기로 올라오는 것은 한 줄기만 남기고 제거를 하고, 이렇게 중간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2가지 전정법이 있습니다. 중간을 날려서 약하게 해주는 방법과 아예 바닥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줄기를 외줄기로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 그러니까 바닥부터 쭉 외줄기 형태로 키우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 이쪽 상단에도 내년에 이 주간을 위협할 만한 가지는 미리 세력을 한번 잡아주는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간이고 하단에 주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하단에 가지들을 제거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도 되지만 저는 일단 바닥면에 줄기를 일정 높이까지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터 줄기가 2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한 줄기로만 남겨서 외줄기 형태로 재배를 하고, 중간부터 올라온 것들은 중간에서 이런 것들은 중간에서 이렇게 세력을 원추형으로 잡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풀이 좀 나와 있는데 이런 풀들은 내년 봄에 땅이 좀 해동이 되면 바스타를 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이런 가지들과 함께 이 풀에 제초제를 해도 바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잎에 좀 약이 묻어도 잎만 좀 타고 나무에는 뭐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밭을 제초제로만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제초제를 해도 풀이 다 안 죽고 남아있는 풀들은 그것들만 조금씩 이제 손으로 제초를 해주고, 거의 대부분의 제초 작업은 제초제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에 2줄기를 먼저 자르고 쭉 타고 올라왔을 때 다시 이쪽에 이렇게 2줄기가 있습니다. 이 2줄기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이렇게 잡아서 외줄기 형태로 만들어 줘야만 내년에도 쭉 이 주간을 잡아가면서 원추형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곳은 블루 에로우가 식재된 곳입니다. 블루 에로우는 원추형으로 잘 자라기 때문에
다줄기를 재배해도 되고 외줄기로 재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다줄기는 되도록이면은 정리를 해주는 스타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무를 줄기를 2개나 제거를 해버리면 지금 봤을 때 너무 휑해 보이는데, 내년에 이 격가지들이 자라면서 다시 수폭을 채워 나갑니다. 다줄기로 재배했을 경우 여러 가지로 가야 될 양분을 제거를 하고, 이 외줄기 형태에서 격가지들이 그 양분을 가져가서 어차피 수폭이 차는 건 똑같이 잘 찹니다. 이번 주말에 눈 예보가 있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이곳에 전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춥고 쭈그려서 하는 일이라 다리도 아프고, 겨울에까지도 일을 하느라고 힘이 드는데, 뭐든 농사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판매를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하시던데, 나무를 심는다고 100% 상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풀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주나 전정 관리, 또 시비 관리, 그러한 많은 과정들을 걸쳐서 상품성 있는 나무로 재배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지, 그냥 방치해서 키운다고 전부 다 상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말입니다. 오늘은 올 봄에 식재한 나무들의 상태와 또 전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내년에 성장하는 모습들, 또 나무를 갖고 가는 모습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덕화농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